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 대표입니다. 자, 미국 SEC가 드디어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리쇼어링, 다시 미국으로의 돌아오는 사업 확장을 위한 모습들이 집중되면서 또 트럼프 정부에서의 암호화폐 기업들의 세제 혜택 도입 여부까지도 주목이 되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장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중요한 이슈들, 반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큰 조정에 따라서 힘든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고 이제 저점의 매수를 다시 한번 준비해서 반등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요 코인들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또 관세 이슈까지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그렇지만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이 중요한 정확하게 트럼프가 발표를 하게 되면 자, 심리적 악재 요인으로 받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재료 소멸이죠. 단기간 변동성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불안감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후티, 반군,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데 반대로 또 덮을 수 있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부분 휴제와 함께 단계적 휴전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를 하면서 회담 예정되어 있죠.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휴전 또는 종결로 완전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유가부터 해서 원자재 부분의 부담감이 시장을 돌아올 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지금 팽팽한 가운데 결국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 완화랑요. 자, 전략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미국 정부 금평가 이익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검토한다. 자,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금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1973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재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이죠. 결국 52년간 금의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안 받았다는 거죠. 일단 재무부는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한 평가 차액을 장부상 회계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자,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죠. 평가 이익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검토 중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와 연준의 승인이 필요하죠.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암호화폐 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확대가 될 수 있죠. 또 모르죠. 트럼프가 워낙에 사고를 잘 치기 때문에 또 진짜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연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에 얘기 드렸던 게 제가 예상하는 게 앞으로 몰수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더 이상 매각하지 않고 정부 보유고로 쌓아두는 것, 그리고 또 암호화폐 기업의 벌금이나 수수료를 또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금과 국채 등의 자산을 막교환하거나 매각 후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보유자산을 통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또 암호화폐에 전환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죠, 이게.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7억 달러 자금 확보 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암시를 했죠. 현재 흐름을 보면 ETF 현물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이 계속 되고 있지만 BTC 현물 ETF 부분에는 지금 6일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들어오면서 자, 시장은 바닥을 지지하고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인데 제가 주요 관심 구간으로 제가 항상 요 밑에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서 저점 찍고 나서 지금 단기간 반등 한번 나오고 또 지금 추세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저기 빗각을 좀 쳐놨는데 자,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어요. 줄었지만은 바닥에서의 매집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다. 이제 저점에서의 가격의 메리트들이 생기는 거죠. 자, 80K 부분은 아직도 계속 이 하단에 내려오게 되면은 매력적인 구간이라 75K까지도
봐야 되고, 뭐 이걸 더 밀어서 떨군다면은 진짜 침체 부분 조정이 좀 크게 한동안 더 갈 거예요. 그 대신 여기를 지켜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85K를 지지를 하는지, 자, 지금 현재 이 위에 빗각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서도 위에 맞고 내려오고, 여기서도 맞고 내려오고, 다시 한번 또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터치는 하면서 물량들은 좀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력한 상승 수급과 함께 이 위로 안착을 해줘야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혹시 85K를 지지를 못하고 밀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주요 구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다. 저는 조금 더 횡보를 하고서 탄력받아서 이 위에 안착을 하고서 이 하단 빗각 위에 안착을 하고서 흐름을 조금 늦게 잡아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빗각 위에서 안착을 하고서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 나쁘지는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85K 지지 여부 잘 체크해야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 이 빗각 위로 안착을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저항선은 바로 90가 92K,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저항대가 있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이 앞전에 위치해 있는 물량들 소화하러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 흐름들 계속 이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업비트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지금 여기서 밑에서 빗각 위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자, 약간은 늘어지는 흐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세를 약세를 가져갈 수 있지만 여기 위에 빗각으로 올라서는가가 요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와, 거래량이 진짜 유동성이 진짜 줄었죠. 자, 다음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RP. 자,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3,000원 부근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지지하면서, 자, 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밑에 다소간에 살짝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흔들리지 말고 저점 분할 매수 찬스로 잡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이때 자산 비축 이슈 나오고 크립토 서밋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실망감에 매물 나왔기 때문에 3,000원 구간을 체크해 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저점 3,000원 살짝 내려갔다 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 3,000원 깨진다고 해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잡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자, 지금 흐름은 상단을 잡고서 가고 있는데 이 3,500원 언저리 라인과 3,400원 부근 라인을 지켜주는 게 이제 중요해요. 계속 그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평선 부근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죠. 슬슬 이제 이평선은 지켜주면서 3,500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은 보일 수 있지만 이 흐름들 잡아간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4,000원 상단 저항선 위로 안착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자, 단기간 최근 급등을 한 이유가 바로 SEC 항소 철회 이 부분이 나오면서 단기간 급등을 했지만 또 이 3,750원 저항 라인 그려놓은 걸 맞고서 살짝 조정받았어요. 자, 이 이유가 아직 벌금에 대한 부분들과 항소는 철회는 했지만 이 항소의 내용이 뭐예요? 계속 벌금과 규제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더 큰 벌금을 내야 되는 2조 원에 넘는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항소를 철회를 하고 다만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 부분, 이 부분에 원래 원심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키는 SEC가 규제 완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했죠. 키는 리플이 좀 갖고 있는데 결국 서로의 둘이 협상, 우호적인 부분으로 협상, 만족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도 다시 교차 항소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리플은 자기의 법적 리스크, 이미 판결받은 거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이슈가 적용이 덜 된 거죠. 항소 철회에 대한 부분들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벌금과 투자 유치 제한에 대한 부분까지도 리스크가 해제된다면 더 부각을 받고 상승할 여지가 크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ETF에 대한 이슈. 일단 미국의 SRP ETF에 대한 부분은 SEC에서 연기를 했어요. 왜냐? 최장 240일 동안 8개월 동안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ETF에 대한 부분들을 연기를 했죠. 아마 폴 애킨스 SEC 의장으로 임명된
친암호화폐 인물이죠. 자, 3월 27일 이번 주 미 상원에서 인준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정식적으로 SEC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인물이 오게 되면은 지금 CFTC, OCC 국장도 지금 임명 예정이죠. 자, 결국 트럼프 정부의 주요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결국 친암호화폐 인물로 안착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우호적인 정책, 규제 완화 부분들이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한다. 또 SEC 위원장으로 앉게 되면 바로 리플의 소송 그리고 ETF에 대한 검토가 더욱더 빨라질 거라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장려와 함께 규제 부분을 정책 부분으로 확실히 밀어주려고 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디파이 생태계의 확대, 그리고 RWA,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패킹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는 국채들,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죠. 자,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도 빠르게 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발행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현재는 USDC와 테더 두 개가 점유율이 엄청나지만 결국에 핸들링이 가능한 RLUSD가 결국 미국에서 이루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라는 거 의심치 않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3,000원 흐름 잘 이어가고 있고 현재 구간 이평선 지지력 테스트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다소간 등락은 보이겠지만 결국 모멘텀은 강합니다. 법정 리스크 ETF IPO 중에 하나만 나와도 아마 더욱 부각을 받고 상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저점이죠. 3,000원대면 눈을 감고서 사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눌림 줄 때마다는 분명히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눌림목 나온다면은 그 찬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 확인되었고 앞으로의 정책과 규제 완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물가가 점진적으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4일 제조업 서비스와 PMI 지수 그리고 또 27일 이제 GDP 성장률 그리고 28일 가장 중요한 PCE 여기서의 이제 지표를 보고서 연준의 양적 긴축이 끝날 건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을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또 영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시장의 흐름은 바닥을 다지고서 상승의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이벤트들,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급등 랠리 나오면서 신고가를 다시 달릴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또 계속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트레이더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